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이 목요일 밤 자정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총체적 난국이라기보다 총체적 자해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카오스라고 할까요? 혼돈과 무질서의 극치를 일컫는 카오스 말입니다. 제가 화나는 것은 이 혼돈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청와대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건 청와대도 대통령도 아닌 국회도 국방부도 군도 아닌 저 같은 국민들입니다. 무너진 경제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청와대도 대통령도 경제부처도 아닌 바로 저 같은 국민들입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 터져도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해서 야당 후보에 대해 하명 수사를 했던 의혹에도 대통령은 오불과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전 정권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가 정권의 핵심을 수사하려 하자 이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걸 덮으려 했은지 아니면 더 큰 의혹들을 파헤치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파렴치한 강남 좌파의 민낯이 드러난 조국을 비호하다가 이제 턱도 아닌 고래고기가 검찰 수사관을 죽인 사태, 이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도 연일 검찰과 언론, 야당을 상대로 검찰 개혁이니 언론 개혁이니 번데기는 칼을 내보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청와대가 뉴스를 만들었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는 이제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중이죠. 역시 고민정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그가 만든 뉴스는 둘입니다. 먼저 다시 그녀는 고래고기가 검찰 수사관을 죽였다고 우겼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검찰이 불법적인 별건 수사로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하고 싶겠죠. 그녀는 이른바 백운의 별동대원인 검찰 수사관 A씨가 울산에 내려간 건 검경 갈등을 빚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었다며 A씨와 함께 간 비총경 그 두 사람이 작성을 한 국정 2년차 정우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서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 문건은 민정수석실이 작성자로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특별보고라고 표시되어 있다는군요. 고민정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에서 고래고기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다며 이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은 민정비서관실에서 고래고기 사건에 개입을 한 겁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래가 대통령과 친인척도 아닐 것이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어쨌든 그 보고서에도 A씨 등이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없고 기껏 지인 중심으로 면담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사안으로 청와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러 울산까지 직접 갔다는 것도 이상한데 울산까지 가서 기껏 지인 중심으로 만났다. 뭐 경찰대 동기를 만나 물어보았다. 이렇게 보고서에 적어 놓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더욱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울산지검 관계자들은 A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민정 대변인이 공개한 문서에는 실태 파악기간이 별동대문이 내려간 1월 11일이 아니라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만든 또 하나의 뉴스는 더 극적인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기현 관련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보고서 형식의 문서를 만든 사람은 민정비서관실의 또 다른 행정관 C다. 그에게 이 제보를 한 자는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공무원 D다. C는 SNS를 통해서 D로부터 김기현 비리 제보를 받았다. C와 D는 친하지 않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에 불과한데 D가 김기현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가 몇 달 뒤에 C가 다시 민정비서관실에 들어가자 다시 제보를 해왔다. C는 그 제보 내용을 중복된 내용 등을 보기 좋게 정리했을 뿐 법리적 의견은 붙이지 않았다. 자, 어떻습니까?
극적인 드라마 상황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무원과 공무원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친분을 쌓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김기현 비리 사건을 계속 제보를 해왔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들어가자 한 사람이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 내용입니다. 정말 극적인 상황 전개입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D 공무원을 본인이 동의 없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백운우 비서관은 그 문서를 읽어본 기억이 없다며 자연스럽게 소관부서인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왜 처음부터 반부패 비서관실에 보고를 하지 넘겨주지 왜 그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민정비서관실에 그걸 내밀고 그걸 백운우 비서관이 다시 또 반부패 비서관의 박영치 비서관에게 그걸 넘겨준 겁니까? 얘기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보고문서가 아니라서 또 관리대장에 기록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세상에 떠도는 루머를 수집해서 수사관서에 하달하고 그 수사 상황을 계속 보고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기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문서를 하달하고 보고를 받는 게 됩니다. 참 도저히 일국의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로는 믿기지 않는 기막힌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핵심은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이 허위의 비리 첩보를 최초에 생산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청와대는 엉뚱한 시행정관을 또 들이밀었죠. 글쎄요. 그리고 이 비리 첩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지시 하달을 하고 압수수색 계획과 수사 상황을 9차례나 보고받은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백운우 별동대가 왜 만들어졌으며 그 별동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그 별동대원인 검찰 수사관 A씨가 울산까지 내려가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왜 죽었으며 그가 죽기 전에 그를 죽음으로 내몬 통화 당사자는 누구인가도 밝혀야 합니다. 설마 고래고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황운하가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건설업자와 결탁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경찰관 성모 경위를 이 사건에 투입한 경위도 밝혀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성모 경위를 이 사건에 투입했느냐 밝혀야죠. 이 사건은 겉은 사소한 경찰과 건설업자의 유착 범죄이지만 내막은 헌법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청와대의 선거개입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와대와 검찰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의 피의자는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다급해졌습니다. 검찰의 손발을 묶을 확실한 방법은 잘 보이지 않으니 일단은 말로 검찰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이해찬 대표협에서 오늘 특검으로 가서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겠다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불감청 이은정 고소원이다. 불감청 고소원.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바다. 이런 얘기죠. 자, 옛날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피의사실 유포하지 마라, 월권하지 마라, 드디어는 정치하지 마라, 야당과 결탁하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검찰이 오늘 강도 크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죠. 얼마 전에 구속된 또 한 사람 실세였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관련해서입니다. 청와대는 전 정권에서도 써먹었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이런 형사법 조항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대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그렇죠. 6시간 만에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어주었다고 하는군요. 고민정 대변인이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엔 서면 브리핑입니다.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다. 참 세월이 많이 흘렀는가 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히자 당시 조국 교수는 연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SNS에 글을 썼죠. 이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어떻든 유재수 감찰을 무마시킨 정점은 누구일까요? 압수수색과 관련된 뉴스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백운의 별동대 검찰수사관 A씨가 자살을 한 이튿날 검찰은 A씨의 메모지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서초경찰서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해 전화기와 메모지를 가져갔죠. 오늘 경찰은 검찰이 가져간 A씨의 전화기를 다시 가져가겠다며 검찰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이를 검토한 다음에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다분히 쇼입니다. 한편의 코미디죠. 전 세계 핫한 토픽으로 타전될 뉴스입니다. 경찰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경찰 수사 도중에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증거물을 가져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휴대폰에 검찰이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이 전화기를 가지려고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전화기에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전화기를 포렌식했을 때 어떤 얼굴이 드러날까요? 이 전화기를 온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렌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드러나면 그때는 정말이지 단두대를 설치합시다. 이 휴대폰은 아이폰 X 기종이라는데 검찰은 지금 6자리 번호로 되어 있는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셀레브라이트라는 보안업체 장비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풀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한국당 얘기도 좀 할까요? 어제 기습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내친 황교안 대표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당내에는 도로 친황당이 된 데 대해 불만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앞에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중진들의 고함 소리가 바깥에 여과 없이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말 중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비판할 수 있겠나? 그 말을 한 분 또 잘 알 겁니다. 국회의원 할 거라면요. 여당보다 야당이 훨씬 재미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야당 관련 뉴스가 또 있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병원에서 퇴원해 78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박 전 대통령 수감 100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군요. 아마도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제 생각이 맞는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형집행 정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갑니다. 한마디만 하죠. 대통령이 이 사태에 입을 다물수록 혼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연하기 짝이 없는 12월 초겨울 밤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